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의 윤성국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경쟁 심화와 내수 부진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주요 내수그룹인 신세계 그리고 CJ그룹의 신용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주요 내수그룹을 둘러싼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등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가계의 실질임금 감소, 그리고 높아진 가계 재무 레버리지 수준,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등의 요인이 민간 소비의 부진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민간 소비 부진의 장기화는 소매 유통업 등 국내 내수 산업의 구조적인 업황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장 규모 그리고 낮은 성장성으로 인해서 내수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아래 두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소매 유통업의 경우 매출 외형 성장세와 영업 수익성이 저하되는 추세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리한 사업 환경 하에서도 내수 기업의 투자 부담이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매 유통 기업의 경우 쿠팡 그리고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C커머스와의 모객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사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부담 그리고 재무 부담이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매유통업을 주로 영위하는 신세계그룹의 신용도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은 하단의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소매유통업 그리고 내수시장에 집중된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부진 그리고 온라인 채널의 국내 유통시장 내 침투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신세계그룹의 본업인 유통업 부문의 실적이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그룹의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부문은 아직까지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마트의 연결 자회사이자 그룹의 건설 부문에 속한 신세계건설의 경우 영업 적자가 심화되면서 최근 그룹의 전반적인 수익성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내수시장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에 집중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2021년 중 G마켓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인수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이후 다만 최근에 영업현금 흐름 창출력 저하 그리고 부동산 등 유효자산 매각 여력 감소 등으로 인해서 그룹의 재무 레버리지가 우측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 2020년 이전에 비해서는 높아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세계그룹의 주요 부문별로 실적 현황과 향후 추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매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마트 부문의 경우 대형마트 영업 규제 그리고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추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오프라인 유통 부문의 사업 통합 그리고 인력 구조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영업 수익성의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신세계그룹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021년 중 M&A를 추진한 G마켓 M&A를 추진한 이커머스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부문은 이마트 오프라인 점포 등과의 시너지 창출, 즉 배송 경쟁력 강화 효과가 다소 미진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서 영업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최근 쿠팡, 네이버 등으로 시장 점유율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또한 C커머스 등 해외 기업과의 모객 경쟁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떤 추이 등을 감안할 때 그룹 이커머스 부문의 영업 실적은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화점 부문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민간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서 영업 수익성이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왼쪽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국내 백화점의 판매액 성장률 그리고 국내 자산 가격과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국내 자산 가격의 하방 변동성이 확대된 최근의 국면에서 신세계그룹의 백화점 부문의 영업 수익성이 앞으로도 좀 둔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룹의 면세점 부문은 국가 간 여행 정상화 그리고 비용 구조 효율화 등에 힘입어 2023년 이후 영업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 이용의 방한 제한 조치가 해제된 가운데 인천공항 신규 면세점의 운영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실적 회복세가 중단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세계그룹의 신용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업 관점에서 이마트는 유통 그리고 건설 부문의 이익 창출력이 둔화된 가운데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높은 투자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단기간 재무 안정성의 뚜렷한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세계의 경우 백화점 부문의 실적 둔화를 면세점 부문이 보완하면서 신규 출점 등 자체적인 투자와 관련된 자금 소요를 알아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024년 3월 대형마트 사업 기반 저하 등을 바탕으로 감안하여서 이마트의 장기 신용 등급을 AA- 스테이블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평가 과정에서 그룹 유통 부문의 실적 회복 및 재무 부담 정도, 그리고 건설 부문의 PF 우발 채무 감축 추이, 계열의 재무적 지원 수준 등을 주요 검토 요인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CJ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은 식품, 유통, 미디어 등 내수시장 중심의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측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 2017년 이후 CJ 셀렉타, 슈완스, 피프스 시즌 등 전 사업 부문에 걸친 대규모의 해외 M&A를 바탕으로 그룹의 내수시장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일부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J그룹의 경우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부문 간 실적 보완이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국내 식품 유통 부문의 경우 견조한 영업 실적을 창출하고 있지만 최근 그룹 생명공학 그리고 미디어 부문의 실적 저하세가 그룹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다변화 과정에서 그 규모가 확대된 그룹의 해외 사업에서 최근 실적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이후 사업 다각화 목적의 대규모 해외 M&A가 연달아 집행되면서 그룹의 재무 레버리지, 외부 차입 규모가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중 운전자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재무 레버리지가 소폭 개선되었지만 2018년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재무 레버리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J그룹의 주요 부문별로 실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의 모태인 식품 부문의 경우 먼저 국내 부문에서 민간 소비 감소로 식품 출하량, 즉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영업수익성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룹이 2019년에 인수한 슈완스가 이제 미국 냉동식품 시장 내에서 견조한 영업 실적을 창출하는 등 해외 M&A에 따른 사업 기반의 보완 효과가 식품 부문에서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룹의 생명공학 부문은 최근 해외 바이오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되고 그리고 실적 변동성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미노산 공급 설비 증설 그리고 글로벌 실물 경기 하강에 따른 중국, 동남아 지역 등의 사료, 축산 수요 위축 등이 그룹 바이오 사업의 실적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CJ그룹은 CJ 셀렉타 등 부진 사업 매각 등을 통해서 실적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CJ E&M 그리고 CJ CGV가 영위하고 있는 그룹 미디어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사업의 경우 실물 경기 하강으로 기업의 광고비 집행이 보수화되면서 TV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 업황이 저하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OTT 등 온라인 매체로 고객의 이동이 구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CJ그룹이 운영 중인 TV 채널 그리고 티빙 등 OTT 매체로의 고객 락인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투자 부담이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룹의 영화관 사업은 2022년 이후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영업 실적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E&M은 내수 위주의 수익 구조를 완화하고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2022년 초 피프스 시즌이라는 미국의 콘텐츠 제작 기업을 인수하였습니다. 다만 피프스 시즌의 높은 실적 변동성 그리고 티빙 등 OTT 기업의 높은 콘텐츠 투자 부담 등으로 인해서 CJ E&M과 그룹 미디어 부문의 실적이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그룹의 유통 부문은 최근 그룹의
생명공학 그리고 미디어 부문의 실적 저하세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통운의 경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이버와의 풀필먼트 사업 본격화 등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H&B 업태를 영위하고 있는데 H&B 업태 내에서 경쟁 구도가 굉장히 완화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우수한 영업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는 CJ그룹의 신용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식품 부문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축산 부문의 중심으로 실적의 부담 요인이 중단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J E&M은 국내 TV 광고 시장의 업황 저하 그리고 콘텐츠 투자 관련된 높은 재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CJ E&M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최근 유유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 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CJ CGV는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에 영업실적 회복세 그리고 자본 확충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재무 위험이 중기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CJ 대한통운은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 부담에 자체적으로 적절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CJ그룹은 내수 위주의 사업 구조를 해외 시장 중심으로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최근 영업 실적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재무 레버리지도 과거 대비 심화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024년 상반기 정기평가 과정에서 CJ그룹 생명공학 부문의 수익성 추이, 미디어 부문의 실적 회복 및 실질적인 재무 부담 정도 등을 주요 평가 관련 검토 요인으로 감안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